자, 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을 담당하게 된 강사 김석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제7강 지질 간단한 개념을 살펴봤고 지방산에 대해서 배웠죠. 자, 오늘은 79쪽 지질의 구조와 지질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9쪽을 보시면 지질의 구조가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삼가알콜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OH기가 3개가 있죠. 이렇게 OH기가 연결된 게 3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OH기가 3개 존재한다 해서 3개가 돼 있고, 지방산 같은 경우는 탄화수소 부분하고, 자, 탄화수소 쪽은 거의 우리가 뭡니까? 자, 친유성을 띠죠. 탄화수소가 많기 때문에 탄화수소하고 카르복시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카르복시기 해가지고 COH기가 존재하죠. 그러면은 요 OH기하고 COH가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에스테르 결합을 이룹니다. 에스테르, COO, 에스테르 결합을 이루는데, 보통 OH 분자하고 카르복시기 단위체 원자단에서 물이 빠져나오고 O와 CO가 결합을 하죠. 그래서 CO 결합을 이룬다 해가지고 CO 결합이다 해서 이런 식의 분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질은 거의 친유성, 무극성의 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O기 같은 경우도 친유성 쪽에 해당하고, 탄화수소 부분도 친유성, 탄소수가 탄수화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 구조 그림은 나오지는 않으니까는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방산 3개가 결합한 거를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OH기 3개인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3개가 결합해가지고 에스테르 결합을 이루었을 때 에스테르 결합이 3개가 있으니까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그 구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구조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7번째 지질의 종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질의 종류가 좀 중요하죠. 여러분. 자, 구조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있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단순 지질이 있습니다. 단순 지질이 있고 복합 지질이 있고, 말 그대로 우리가 뒤에 가서 보시면은 유도 지질이라고 있는데, 단순 지질 하나를 살펴보시자면은 체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중요하니까. 자, 단순 지질 같은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종류의 알코올과 지방산의 에스테르 결합이다 해가지고, 알코올과 여러 종류의 알코올이라고 했죠. 알코올과 지방산의 에스테르 결합.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성지방 나와 있죠. 대표적인 단순 지질에 해당하는 종류로 보시면은 중성지방이 있고, 두 번째는 왁스류가 있죠. 왁스류가 있는데, 자, 중성지방 한번 살펴봅시다. 글리세롤 한 분자와 글리세롤 지방산 3개의 지방산이죠. 에스테르 결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테르 결합은 COO 결합을 이루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글리세롤 한 분자는 OH가 몇 개? 3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지방산에는 카르복시기 3개의 지방산은 각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명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TOG죠. 자, 지방산 3개가 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도 얘기합니다. 저기 표가 나와 있죠. 그지? 지방산수가 1개이면 모노, 그 다음에 2개이면 디글리세라이드, 3개이면은 T글리세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은, 우리가 저장성이 있죠. 그래서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인체 체내에
자, 간이나 우리가 pH, 피부 밑에 우리가 저장할 수 있고 반드시 에너지원으로 쓴다. 자,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쓴다.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도 쓰고 몸 구성 물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왁스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급 지방산과 보통 고급 지방산 하나죠, 한 개죠. 그 다음에 고급 일가 알코올입니다. 일가 알코올, OH가 하나인 것을 일가 알코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가 알코올과의 에스테르 결합이다. 주로 지방의 특징하면 대표적인 에스테르 결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지방, 지질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과 다르게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친수성 OH기가 많죠. 물하고 수소 결합할 수 있는. 그리고 친수성과 친유성이 동시에 공존하고 친수성기를 띠지만 지방은 에스테르 결합을 이루면서 우리가 보통 친유성, 그렇죠? 유기용매와 친합니다, 여러분. 물하고 친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 있죠. 왁스류에서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아셔야 될 거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식물체의 표면 보호 물질이다. 동식물의 표면 보호 물질. 자, 밑줄을 치시고 여러분. 식물의 표피 형성, 보호막 형성, 수분 증발 방지한다.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피부 보호인데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발 방지.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식품의 영양 가치는 없다. 자, 밑줄을 칩시다. 식품의 영양 가치는 없다.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인체에 존재하지 않죠. 영양 가치는 전혀 없다. 없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열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크릴레인이라고 했죠. 아크릴레인 반응이 없다는 건 이 아크릴레인이란 건 뭐냐면은 무색이고 자극성 냄새가 나는 액체인데 이게 튀김류, 특히 이제 유지를 가열했을 때 유지를 가열하게 되면 분해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튀김 요리시 풍기는 냄새, 튀김 요리할 때 이상한 특징 기름 냄새가 나죠. 이런 걸 갖다 이때 이제 아크릴레인 이게 무색이고 자극성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열 시 아크릴레인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연기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열 시 아크릴레인 반응이 없다.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동물성 왁스류로서는 보통 벌집의 벌집 형성의 원료인 밀납이라는 거 있고 경납이 있습니다. 고래기름, 식물성 왁스류 있는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뒤로 넘어가셔서 80쪽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단순 지질류 말고 뭐가 있죠? 복합 지질류가 있죠? 복합 지질. 한번 봅시다. 그래서 페이지 80쪽 보시면 두 번째 복합 지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복합 지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산과 알코올의 에스테르 결합 이외에, 그죠? 에스테르 결합 이외에 또 있죠? 과 다른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인이나 당, 밑줄을 칩시다. 황, 그 다음에 우리 질소류죠. 질소화합물이 결합한 물질이다. 이렇게. 자, 이런 인당 다른 외의 것이 결합한 물질로서 우리가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시면 복합지질도 체크하시고 별표 치십시오. 인지질 같은 경우죠. 인지질 체크하십시다. 중성지방도 중요하고 왁스류도 중요하니까 다 체크하십시다. 인지질을 보시면은 포스폴리피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지질에서는 자, 글리세롤, 그죠? 스핑고신이라는 거. 글리세롤 대신 우리가 스핑고신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스핑고신과 지방산, 인산, 질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정제되지 않은 식용 유지와 난황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식용 유지. 그 다음에 난황이 뭡니까? 노른자죠? 그 아래 노른자에 많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다량 함유.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보통 이런 우리 인지질 성분은
세포막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세포에 있는 막 구성 성분이 되고, 또 하나는 디귿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화제로 사용한다. 유화제로 사용한다. 유화제로 사용.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시킬 수 있죠. 부드럽게 우리가 유화제는 뭡니까? 지방의 운반 흡수 대사 과정에서도 이용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포스파티딕, 그 다음에 에이시드, 그러니까 포스파티딜 에스테르류의 유도체로도 존재하는데 이건 넘어가셔도 되고, 레시틴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미음에 나와 있는 거에서 레시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시틴 종류 한번 봅시다. 레시틴은 자, 어떤 구성 성분이냐?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막 성분이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 보셨을 때 세포막 성분이다 했죠? 세포막 성분, 인지질에서는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이 되고, 이런 보통 인지질은 인지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수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화수소 부분이 친유성이지만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인산 쪽이 물하고 친한 친수성이어서 보통 세포막 성분은 이중층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바깥쪽이 이제 친수성이 돼 있고 물하고 접촉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안쪽은 친유성으로 되어 있는 이중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 성분으로서 이중층,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친유성과 친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면활성 역할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리고 뇌신경 등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세포막 성분이고 뇌신경에 분포한다. 알아둡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대두유 정제 시에 레시틴입니다. 부산물로 얻어진 마가린,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의 유화제로도 사용한다. 그쵸? 분산시킬 수 있는 유화제로도 사용하고, 마요네즈 제조에도 사용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봅시다. 그래서 유화제로 이용한다. 그 다음에 세파린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레시틴 나와 있지만 또 하나의 비읍에서는 세파린이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런 인지질류 중에서도 세파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화제, 난황, 뇌, 대두에 다량 함유. 그 다음 혈액 응고에 중요한 물질이다. 거기 간단하게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시옷에 나와 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스핑고 미알린 해가지고 스핑고 미알린이라고 나와 있죠. 스핑고 미알린, 여기 한번 밑줄을 쳐봅시다. 자, 글리세롤 대신에 스핑고신의 지방산이 결합한 세라마이드 콜린이 결합한 것으로 신경수초에 존재한다. 스핑고미엘린 해가지고 발음하기가 조금 힘들죠. 자, 근데 주로 뭐냐, 글리세롤 대신 스핑고신이 지방산이 결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경수초. 보통 우리 신경세포죠. 신경세포 중에서도 신경수초에 분포한다. 신경수초에 분포한다. 신경전달 물질에 신경수초에 분포한다. 밑줄을 칩시다. 레시틴 같은 경우는 주로 세포막 성분이고 뇌신경 등에 있지만은, 자, 주로 이제 신경 쪽에 있고. 81쪽 봅시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콜린과 인산. 자, 글리세롤 대신 뭐가 결합되어 있습니까? 스핑고신이라는 게 결합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산이 되어 있고, 이 구조 자체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지질을 봅시다, 여러분. 자, 복합지질 중에서도 이제 인지질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당지질을 보시면은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자, 세라브로사이드 해가지고 스핑고신과 갈락토스의 배당체에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다. 자, 그게 스핑고신과, 자, 거기다 밑줄 칩시다.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에스테르 결합을 하겠죠, 여러분. 자, 마찬가지로 아까 스핑고 미알레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글리세롤 대신에 스핑고신에 지방산이 결합된 걸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데 당지질로 동물의 뇌 비장에 존재한다. 당지질로 동물의 뇌나 비장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강글리어 시대에 가지고 신경조직의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세라나마이드의 소당류가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유도지질이죠, 여러분. 유도지질. 이거 반드시 별표를 치십시오. 자, 유도지질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순지질과 복합지질이 가수분해로 얻어지는 물질. 밑줄 칩시다. 단순지질이 분해되거나 가수분해. 여러분, 물이 첨가돼 가지고 분해가 되는 거죠. 가수분해로 얻어진 물질이다. 종류가 다양하겠죠. 그래서 자, 단순 지질류하고 복합 지질류가 가수분해에 의해서 얻어진 물질을 우리는 자, 유도 지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런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보통 지질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결합이라고 했죠. 또는 스핑고신과 지방산 결합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 종류로서는 유리지방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체크하고 분해된 지방산이죠. 그 다음에 알코올도 존재하죠. 알코올과 지방산이 결합했으니까 다시 분해되면 지방산과 알코올로 분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명 탄화수소 부분, 지방산에 있는 탄화수소 부분도 우리가 유도지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스ኳ렌이죠. 보통 스ኳ렌 하면은 심해상어죠. 상어의 간 위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케라톤이라는 거. 카로틴이라고 보통 볼 수 있죠. 식물 종에 카로틴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카로틴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롤류도 있죠, 여러분. 스테롤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스테롤류. 이런 스테롤류로는 스테로이드의 기본 구조를 갖는 화합물이라고 했죠. 스테로이드의 기본 구조를 갖는 화합물. 보통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호르몬 구성 성분도 되죠. 자, 봅시다, 여러분. 네모 박스에 나와 있죠. 자, 생체 내 대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스테롤류를 보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담즙산이 있고, 담즙에 있는 거, 간에서 생성하는 담즙산, 그 다음에 호르몬, 성호르몬이죠, 일명 안드로겐, 에스테로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에 있는 거고, 바이타민 D가 있습니다. 바이타민 D의 전구 물질이다. 전구 물질. 요거까지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도지질 같은 경우에 이런 종류들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 분류로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식물성 스테롤류. 식물성으로 가지고 가는 거. 먼저 동물성이 나와 있죠. 동물성부터 봅시다. 동물성 스테롤류는 뭐가 있습니까? 콜레스테롤이 있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고, 이게 어느 정도 콜레스테롤은 동물에게서도 스스로 합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노스테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반드시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식물성으로서는 에르고스테롤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에르고스테롤이라고 있습니다. 에르고스테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나온 종류 중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바이타민 D, E, K가 바로 우리 유도지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종류를 반드시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보실 거는 유리지방산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코올 탄화수소도 있고, 자, 스ኳ렌, 스ኳ렌, 그 다음에 스테롤류,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동물성의 콜레스테롤, 바이타민 DK 이런 것들이죠. 토코페롤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바이타민 E를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반드시. 그래서 유도지질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리고 유도지질의 정의는 뭡니까? 단순이나 복합지질이 가수분해에 의해서 생긴 물질. 그러니까는 단순지질과 복합지질에 비해서 분자량은 작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82쪽을 넘어가시겠습니다. 82쪽을 보시면은 82쪽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누와 일명
거마라고도 하죠. 보통 거마라고 하는데 비누화에 의한 분류를 봅시다. (82쪽을) 보시면 비누화에 의한 분류를 봅시다. 일명 거마에 의한 분류라고 할 수 있죠. 자, 보통 우리 지방이 알코올과 지방산의 에스테르 결합이니까 이런 지방산 같은 경우가 염기성 물질에서 우리가 비누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비누를 얘기하죠. 비누 같은 경우는 계면활성 역할을 해가지고 친유성, 친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성 기름때 같은 경우도 제거할 수 있죠. 자, 검화될 수 있는 지방질 봅시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비누화될 수 있는 지방질입니다. 시험에 나오죠. 지방 있는. 비누화될 수 있는 지방질은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알칼리의 가수분해될 수 있다. 염기성 물질이죠. 그래서 여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방의 구성 성분이 지방산이기 때문에 알칼리와 중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칼리가 염기입니다. 물에 녹는 염기죠. 알칼리에 의해 가수분해 된다. 그럼 비누화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비누가 만들어질 수 있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아까도 얘기했던 단순 지질과 복합 지질을 얘기한다. 밑줄을 반드시 칩시다. 단순 지질 배웠던 거. 단순 지질에 뭐가 있었습니까? 중성지방과 왁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복합 지질 같은 경우 인지질이 있었고, 복합 지질 요것들이 우리가 비누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알칼리에서 당지질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근데 검화될 수 없는 지방질. 자, 두 번째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셔야 됩니다. 검화될 수 없는 지방질, 비누화될 수 없는 거죠. 복합지질류겠죠, 여러분. 아니, 저기 유도지질 지방질로 보시면은, 자, 뭐가 됐습니까? 알칼리, 밑줄 칩시다. 알칼리에 의해 가수분해될 수 없는 지방이죠. 유도지질이구나. 이렇게 유도지질류가 가수분해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유도지질 종류에서 뭐가 있습니까? 탄화수소류,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테롤류,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ADEK를 얘기하죠. 지용성 비타민 하면은 ADEK입니다. 비타민 DEK 특히. 그 다음에 유리지방산, 알코올류 등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DEK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의 이화학적 성질을 봅시다, 여러분. 서로 다른 화학적 성질이죠. 특징이죠. 이화학적 성질 해가지고 여기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첫 번째 이제 물리적 성질로 봅시다. 자, 물리적 성질에서 여기 8번이고 이렇게 돼 있죠. 물리적 성질.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용해성 나와 있죠. 용해성. 요거 체크하십시다. 자, 지질에서 용해성. 이거는 물에 대한 용해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은 극성을 띠고 있죠. 분자 내 부분적인 음과 양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는 극성 물질과 이온성 물질을 잘 녹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죠. 용해성. 유지는 무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자, 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습니다. 자,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밑줄을 칩시다. 물에 녹지 않고 물에 용해 안 된다. 거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기용매에 용해가 잘 되나. 보통 유기용매 같은 경우와 이게 무극성 물질이죠. 유기용매에 용해가 잘 된다. 이런 유기용매 같은 경우를 무극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무극성 분자. 주로 예외도 있지만은 주로 무극성입니다. 자, 그렇게 뭐 일명 이런 거 에테르 같은 거, 클로로, 포르말린, 뭐 용액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동일한 용매에서는 탄소, 물에 대해서입니다. 탄소수가 많고 불포화도가 낮을수록 용해가 도가 낮다고 했죠. 자, 거기도 밑줄 칩시다. 탄소수가 많으면 분자 질량이 커지죠. 그러면 용해도가 당연히 낮겠죠. 많고 불포화도. 여러분, 우리가 불포화도 배웠죠.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들어봤죠, 여러분? 포화지방산이 뭡니까? 탄소 사이에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원자나 원자 단위 첨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포화 보통 지방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반드시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하는 거죠. 탄소 사이 결합이 이중결합이 존재한다. 이중결합 존재한다. 그래서 이 이중결합 중에 하나가 끊어져 가지고 다른 원자나 원자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첨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불포화지방산 하면 시스형으로 보는데 이런 이중결합 부분이 꺾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탄소수가 많고 불포화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을수록.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이 적을수록입니다. 그러니까 포화지방산이 많은 거죠. 불포화지방산이 적을수록. 말 그대로 탄소 사이 이중결합 부위가 적을수록 어떻게 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용해도가 낮다. 반대로 탄소수가, 반대까지 우리 아셔야죠. 탄소수가 적고, 자,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이중결합, 탄소 사이 이중결합 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해도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융점과 결점 구조가 나와 있죠. 융점. 이 중에서 융점이 뭡니까? 녹는 점을 얘기하죠. 고체가 액체가 될 수 있는 온도 또는 액체가 고체가 될 수 있는 온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자, 체크하시고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자, 불포화도가 높다는 건 뭐죠? 아까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거죠.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요?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수가 많을수록입니다. 그리고 저급지방산이면 탄소수가 적은 걸 얘기하죠. 저급지방산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것이죠, 여러분. 불포화도가 높다는 건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 많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저급지방산은 탄소수가 적을수록 어떻게 된다? 녹는 점은 낮다. 거꾸로 포화도가 높고 고급 지방산일수록, 탄소수가 많은 지방산일수록 녹는 점은 높습니다. 중요하니까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 또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포화지방산 함량. 그렇죠?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탄소 사이에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을수록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자, 융점 높다. 녹는 점은 높아진다. 그리고 이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이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게 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이 포화지방산이 바로 포화지방산인 게 동물성 기름이죠. 그래서 일명 동물성 기름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습니까? 상온에서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고체가 됩니다. 포화지방산 함량이 많습니다. 동물성 기름은 대부분 포화지방산. 근데 식물성 기름은 주로 불포화지방산이죠.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 있는 시스형이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액체가 됩니다. 자, 우선 추가적으로 참고사항으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융점에 대해서 가시자면은, 자, 반드시 얘기했던 포화지방산, 포화지방이고 불포화지방산 하면은 불포화지방을 한번 살펴보시자면은 이게 주로 이제 동물성 기름이죠. 스테아린산이 보통 포화지방산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식물성 기름이죠. 포화지방산을 가진 것은 탄소 사이의 단일결합이기 때문에 이런 탄소와 탄소 사이가 지그재그 형태로 있는 선형 구조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주로 여기서 불포화지방산 하면 시스형이거든요. 자,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런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부위에서 자 어떻습니까? 구조가 꺾인 구조가 되죠. 이중결합 부위가 꺾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 꺾인 구조죠. 자, 우리 이럴 때 보시면은 이런 선형 구조인 포화지방산의 유지는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분자 간 접촉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분자 간 인력이 세죠? 크죠?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녹는 점이 융점이 높다. 요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런 꺾인 구조를 보시면은 불포화지방산, 리놀렌산, 올레인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꺾인 구조이다 보니까 분자 간 접촉 면적이 어떻습니까? 작죠? 그러다 보니까 분자 간 인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조금은 낮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대학 시험에서도 논술에서도 출제가 됐었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또 이런 불포화지방산을 가열해서 수소를 첨가하면 포화지방산이 되면 또 이런 선형 구조가 돼서 녹는 점이 높아지죠. 대표적인 게 마가린인데 그런 거에 의해서 탄생한 물질이 새롭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또 시스형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동물성 기름은 상온에서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주로 돼지기름, 소기름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는 뭐 식용유 같은 경우 참기름, 콩기름 같은 경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선형 구조가 세포막에 쌓이기 때문에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방해해서 몸에 유해하죠. 그렇지만 이것들은 선형 구조이다 보니까 듬성듬성 세포막에 쌓여서 세포막의 물질 이동을 덜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또 하나는 탄소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 질량이 커지죠. 그러면 사슬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분자 간의 인력, 일명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 분산력도 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탄소수가 많을수록 자, 녹는 점도 높아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물에 대한 용해도는 작아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2쪽에 다형현상이 나와 있는데 요건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요 문제 가지고 나오는 부분의 문제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읽어보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3쪽 가봅시다. 자, 가소성이 나와 있죠. 간단하게 가소성이다 했는데 가소성의 의미도 뭐 체크는 하지 마시고 읽어봅시다. 고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어느 한계 이상이 되었을 때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고체 지방에 변형이 일어나고 그 압력을 제거해도 그 변형은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버터, 마가린, 초콜릿 같은 경우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압력이 어느 한계 이상 되면 변형이 일어나는데 자, 그 압력이 제거돼도 그 변형이 다시 가역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지 팽창 나와 있죠. 유지 팽창도 간단하게 지방의 팽창이라고 볼 수 있죠. 팽창하는 거 보십시다. 고체 유지가 특정 온도에 녹아서 액체 성분으로 변할 때 이때 고체가 액체가 될 때 부피가 팽창한다. 그렇게만 읽어보시고 지수는 뭡니까? FI라고 되어 있는데 각 온도에서 반고체 유지의 고체 성분 비율, 반고체 상태에서의 고체 성분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소성이 의미하고 유지 팽창 요 간단한 정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중이죠, 여러분. 요거는 체크합시다, 반드시. 자, 우리 비중하고 밀도를 보시면 밀도는 절대값이죠. 그렇죠? 비중은 이제 우리 밀도의 상대값이라고 하는데 비중과 밀도 같이 씁니다. 물의 밀도, 순수한 물의 밀도를 1로 따졌을 때 우리가 나머지 물의 밀도보다 큰 값은 1보다 크다. 비중이 크다 얘기하죠. 그래서 물의 밀도 1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물의 밀도 1보다 작으면 뜨겠죠. 물이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비중이 그러면 물의 밀도 1보다 크면은 가라앉겠죠, 물속에. 자, 그럼 봅시다. 자, 고체지방은 물보다 비중이 낮다. 그래서 물보다 비중이 낮다.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물보다 비중이 낮은데 얼마 정도 돼 있죠? 0.91에서 0.92죠. 그래서 물 위에 뜰 수 있구나, 지방이, 성분이.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저급 지방산이 많을수록 탄소수가 적은 것을 얘기합니다.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불포화도가 뭡니까?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포함한 거죠. 이중결합이 많을수록입니다. 탄소 사이에. 저급 지방산 많을수록. 곧 탄소수 적은 거죠. 뭐 4개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불포화도가 높아. 자,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 많이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는 비중은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비중이 증가한다. 그래서 탄소수가 적은 지방산이 많을수록 그래서 비중이 증가한다. 비중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유지가 가열 중합되면, 유지가 가열되면, 여러분, 유지가 가열되면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때 가열이 되면 중합. 이때 어떻게 됩니까? 분자량이 커집니다. 분자량이 당연히 커지니까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비중이 커진다. 비중이 증가. 외워둡시다, 여러분. 중합돼서. 자, 그래서 저급지방산이 많고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비중은 증가한다. 자, 거기서 우리 3번 살펴봅시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보통 불건성류 있죠? 비중이 0.913에서 0.925 반건성류는, 자, 요것까지 뒤에 가서 살펴보시면 되고 0.921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성류는, 자, 0.923에서 0.943 점점 작아지죠. 식물성 지방, 동물성 지방, 바다동물성 기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비중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굴절률이죠, 여러분.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1.4에서 굴절률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굴절률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에 의한 굴절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1.4에서 1.47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온 것 중에서 2번에서 밑줄 칩시다. 산가가 높을수록 지방이 산화되는 것이죠. 지방이 공기 중에 산소와 의해서 변형이 되는데 굴절률이 낮다. 지방의 변형이 일어날 때는 굴절률이 낮아지는구나. 낮아진다. 반드시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불포화도의 감소를 아는데 이용된다.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째 있죠, 여러분. 불포화도 감소를 아는데 이용. 불포화도가 높고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굴절률이 증가한다. 불포화도 이중결합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많이 꺾이죠. 꺾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굴절률. 그 다음에 탄소수가 많을수록, 탄소수가 증가하면 분자량 커지죠, 여러분. 분자량 많아지기 때문에 굴절률은 증가한다. 굴절률 증가하다.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불포화도가 높고 탄소수가, 고급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는 것이죠. 고급이라는 건 탄소수가 많은 지방산을 얘기하고, 저급 지방산은 탄소수가 적은 지방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증가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둡시다, 여러분. 자,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발현점이 있죠. 이 발현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발현점을 봅시다. 발현점 체크하십시오. 발현점, 유지의 이제 이런 이화학적 성질인데, 유지를 가열할 때 유지의 표면에서 푸른 연기가 발생하는 온도라고 나왔죠. 자, 발현점이 뭐다? 유지 가열. 이때 연기가 나는 온도. 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자, 요거 다 외웁시다,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있죠? 여러분, 요것도 중요하죠? 자, 봅시다. 유리지방산의 함량.
아까도 얘기했죠. 분해된 지방산이 유리지방산이 많을수록 발현점은 낮아진다. 그래서 유리지방산이 많을수록 발현점은 낮다. 유리지방산이 오히려 적으면 발현점은 높겠죠. 그 다음에 기름의 표면적 나왔죠. 기름의 표면적이 클수록 산소와의 접촉이 많아서 발현점은 낮아진다. 그러면은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죠.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변형이 된 것이죠. 산화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발현점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물질이 많을수록 발현점 낮아진다. 이물질. 그럼 마지막 있죠? 사용횟수가 많을수록 기름의 사용횟수죠. 자, 사용횟수가 많을수록 가열되면서 연기가 발생하죠. 이때 발생하는 연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연기가 아크릴린이란 건데 이게 몸에 유해합니다.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횟수가 많을수록 발현점 낮아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식용유지로 쓰는 거 있죠. 튀김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발현점이 낮아야지 좋은 겁니까? 높아야지 좋은 겁니까? 당연히 발현점이 낮으면 낮은 온도에서 유해물질 연기가 발생하고 아크릴린 같은 경우에 발암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현점이 높은 것을 식용유지로 써야 되겠죠? 튀김유로. 그래서 하나를 본다면 기름은 발현성이 높아야 된다. 보통 우리가 있죠. 올리브유 같은 경우가 발현성이 낮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튀긴 기름으로 보통 안 쓰죠. 그게 좀 유해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발현점에 이게 이제 뭡니까? 발현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그래서 발현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반드시 우리 외웁시다. 요인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여러분 자 84쪽을 가봅시다 여러분. 84쪽을 보시면 유화성이라고 나와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유화제로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 유지의 분자 중에 친수성기와 친유성기를 가지고 있어 지방을 유화시키는 성질. 자, 유화성은 뭐다? 친수성과. 이 친수성은 뭡니까? 물하고 친한 거죠? 보통 극성입니다. 친유성기는 뭡니까? 기름하고 친한 쪽이죠? 그래서 친유성기 하면 무극성 쪽을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유성과 친수성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 계면활성제라고 하죠. 그래서 지방을 유화한다. 말 그대로 지방과의 접촉 표면적을 늘리는 거죠. 이 지방과의 접촉 표면적을 늘리면은 효소에 의한 지방의 가수분해도 잘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수중유지형이라고 나왔죠. OW. 이거는 물속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죠. 자, 물 같은 경우가 있다면 주변 물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요게 탄화수소 쪽이 이제 친유성 쪽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카르복시기 쪽이 친수성인데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에 분산되어 있을 때는 친수성이 물 쪽 바깥쪽을 향하고 우리가 친유성이 안쪽을 향하는 이렇게 동그란 공 모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미셸 구조라고 하죠. 친수성이 물 쪽을 향하고 친유성은 안쪽을 향한다. 이제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보통 여기서 그냥 이런 수중 유적형이다. 그 다음에 유중 수적형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중 유적형이란 건 뭐냐면은
많은 물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거. 물 속에 기름이 붕붕붕 분산되어 있는 상태. 그럼 유중수적형은 뭡니까? 기름 속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 보통 이제 물 속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는 이제 우유나 아이스크림, 마요네즈고, 그 다음에 기름 속에 물이 분산된 거는 수분이 좀 함유된 거는 버터나 마가린이죠. 유화제 종류 봅시다. 천연 유화제, 인공 유화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상 오늘 제 8강을 84쪽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 9강 이어서 화학적 성질 요거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